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서울 중랑구 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4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서울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각 광역 지자체 단체장들이 저에게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또한 저에게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서울시의원분들과 함께 기위자 회견을 합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서울 시민의 목숨과 생명이 오세훈 손에서 아주 농락당할 뻔했습니다. 운항 10일 만에 한강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운항 10일 만에 한강버스가 멈춰섰습니다. 한강에 버스로 배를 타고 버스처럼 출퇴근을 하면 아주 빠르게 간다며 한강에 버스를 띄웠는데요, 버스를 한강에 버스라고 하는 배를 만들 때부터 그리고 띄울 때부터 말이 많았고 페이퍼 컴퍼니였고, 도대체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더니 드디어는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선지도 모르고 또 그 한강버스를 타러 갔는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운항 10일 만에 멈춘 한강버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졸속 행정 그 결과, 올해만 벌써 송구하다는 말 3번째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 언제까지 사과만 하고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을 그렇게 함부로 내팽개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서울 시의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서영교 국회의원, 우리 서울시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강버스 위험한 그리고 안전불감증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우리 이영실 시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란, 우리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최재란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을 대표하는 이소라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의원들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담당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그 사업과 그 외 여러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교통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약 2천억짜리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첫 출항 후 잦은 기계 고장을 일으키다 열흘 만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시운전 단계에서 이미 속도 미달임을 판정받았음에도 이를 다 숨기고 운항을 시작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쌓기 위해 닥치고 한강버스를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안전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시적 성과를 서두르다 보니 졸속 출범으로 이어졌고, 결국 시민의 안전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시행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시장, 언제까지 송구하다 사과만 할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올해만 송구하다며 3번 사과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조기에 해제해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한강 벨트로까지
불붙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정책 실기를 인정하며 한 달여 만에 또 토호구역을 강남 3구에서 용산구까지 확대 재지정했고, 오세훈 시장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연신 숙였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가 주최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던 용산구, 그 용산구청장 용산이 함께했던 할로윈 대비 다중 운집 인파 안전관리 주제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서울시가 대상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이것을 취소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구스럽다는 말을 또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한강버스 중단 관련 사고까지 자그마치 3번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일련의 실정은 서울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국민의 혈세마저 낭비하며 그 피해와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고 사과만 하는 시장을 지켜봐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가슴은 오늘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치적쌓기용 사업 즉각 중단하십시오. 치적쌓기용 사업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낭비된 예산에 대해 서울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둘째, 서울시정을 더 이상 시장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서울시장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모든 서울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만두십시오. 저는 이렇게 서울시장이 급기야 한강버스 운항 중단으로 서울 시민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그 예산만 수천억에 달합니다. 서울 시민의 예산, 국민의 예산 수천억을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치적쌓기용으로 써버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버스 그리고 토호제 그리고 용산구 축제 안전관리상 관련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우리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지금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장이 하는 이 치적쌓기 행정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오고 있고 얼마나 큰 예산 낭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국 우리 종로구 시의원이신 서울시의원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방금 서영교 의원님이 한강버스를 중심으로 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에 그 정부의 민생 회복지원금 소비 쿠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런 말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청 외벽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적자를 353조 원 늘렸다고 표시해 놓고요. 그리고 자신은 서울시 채무를 5,900억 줄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에 지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1조 때 서울링 지금 한강버스 얘기도 그렇고요. 3,700억 들어가는 노드섬도 그렇고 700억 예산이 들어가는 광화문 광장도 그렇습니다. 그 광화문 광장 사업은 22개의 돌기둥으로 6.25 참전국에 대한 예우를 표하겠다는 그 사업인데요. 여기에 203억 그리고 세종로공원에 7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22개국으로부터 그 관련 석재를 기증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제대로 기증받는 곳은 없고 해당 국가는 전부 난감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금 또 지적하신 대로 강남 3구의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해제했다가 더 많은 지역을 묶었었는데요. 그리고 전국은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줄이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집중호우 때 반지하 주택을 전부 없애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특정 방송인을 찍어내는 것으로 모자라서 한때 300명이 넘었던 TBS 교통방송 직원들도 길거리에 내몰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동안의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려한 그대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이 모든 사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 우리 임종국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 아주 소중합니다. 서울시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낱낱이 국민 앞에 알려드리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잘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버스에 대해서 시작부터 걱정하며 지적해왔던 것을 모두 무시하고 끝내 한강에 버스를 띄웠는데 그 버스가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영식 시의원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시의원입니다. 서울시 SH공사 해서 대략 2천억 원대의 한강버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를 출퇴근료로 도입했다고 하지만 이미 겪어보셨듯이 잠실에서 마곡까지 지하철 1시간 거리를 한강버스를 2시간 이상 걸려서 시민들이 운항을 했습니다. 승객들이 같이 노를 저어서 갔냐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도 받습니다. 한강버스는 운항 열흘 만에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 시비가 227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 출자 기간인 무려 7조 4천억 원의 출자금이 들어간 서울시 주택개발공사 SH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SH는 한강버스를 위해 876억 원의 대여금을 내놓았고 은행 대출에 500억 원의 보증을 서줍니다. 한강버스는 SH가 재정 부담을 지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서민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위해 써야 할 1,500여 원을 오세훈 한강버스에 묶어두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자본 잠식 상태인 민간업체는과 협약하고도 대여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 전혀 경험 없는 곳과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사업계획은 수없이 변경과 연기되었고 사업비도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추진체, 조선소까지 부실에다가 여기에 주요 부품을 저가의 중국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멈춰선 4호선, 1호에서 4호선까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지 않은 8호선까지 이 주요 부품에 저가의 중국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모터, 가장 중요한 모터, 그리고 더 많은 저가의 부품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추진체는 무려 가격이 20억에 달합니다. 선체 가격 30억, 그리고 추진체 가격 20억, 그리고 부실했던 업체는 무려 선체 가격이 20억이 증액돼서 50억에 거기에 추진체 가격 20억을 하면 배값은 70억이 됩니다. 이런 총차석 부실덩어리 한강버스는 열흘 동안 시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후 한 달 동안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중단 기간 동안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선박의 안정성을 전면 점검하고 충분한 시험 운항을 거친 뒤 재개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 달 전에 우리 시의원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범 운항도 없이 바로 운항을 강행하더니 이렇게 열흘 만에
이 수천억이 들어간 한강버스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을 확보한 연후에 다시 운항해 주십시오. 예, 잠실에서 마곡까지 네. 지하철로 1시간이면 가는데 한강버스로 얼마큼 걸린다고요? 2시간 2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잠실에서 마곡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빠르게 간다며 한강버스 띄워놓고 2시간 7분 걸린답니다. 거기에다가 서버렸습니다. 거기에 중국산 저가 부품들을 써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상황, 다시 한번 우리 이영실 시의원이 국민들께 고발했습니다. 이번엔 최재란 시의원께서 서울링 등 관련해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최재란입니다. 1조 원대 서울링 대관람차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 4천억 사업비가 1조 800여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다고 큰소리친 것과 달리 한강버스처럼 SH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업자가 나서지 않자 사업 면적을 60개 가까이 확대해서 관광 사업을 추가합니다. 계획이 즉흥적이다 보니 사업은 누더기가 됐고 사업비는 폭증합니다. 도대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700억대 광화문 광장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송영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다가 시민들에게 문매를 맞고 그때도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사업으로 6.25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당초 이곳에 100m가 넘는 태극기 개항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도 시민들에게 문매를 맞자 사업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22개국으로부터 22개의 돌덩이를 기증받아 석재물을 설치하고 정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청받은 나라마다 7m에 달하는 돌덩이 기증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광화문 광장 재정비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직전까지 665억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졸속으로 추가 기획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 1,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혈세 낭비입니다. 졸속 행정에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자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오세훈의 대표적인 쇼통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네, 이소라 서울시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강남 3구 표심 사로잡기 위해 여러 논란 속에서도 강행을 했던 토지 허가제 해제로 부동산 혼란만 가중되었다라는 비판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번 청년 근심주택이 되어버린 청년 안심주택 사업과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매입 임대주택이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지하방 사는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홍보에만 급급했을 뿐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청년 안심주택 사업은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이 떼일 위기에 처하게 했을 뿐 아니라 결혼과 취업을 미루는 등 미래를 저장 잡혔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청년 안심주택 피해자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증금 피해액만 238억 원에 달합니다. 청년 안심주택뿐만 아니라 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의 발판을 마련해줬던 이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또한 이 박원순 시장 흔적 지우기를 위해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 공급을 중단하였고 최근 3년간 서울시 사회주택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 없었을 만큼 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 또한 소홀로 인해서 결국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요. 저도 청년이지만 청년들이 이 SH에서 운영하는 이 청년 안심주택 사업과 이 사회주택 사업은 정말 말 그대로 서울시라는 브랜드를 믿고 들어간 겁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에 나왔던 청년 입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임신을 중단한, 이번 피해로 인해서 임신을 중단하게 된 청년 신혼부부도 있었고요. 해외로 유학을 준비하던 청년도 비자 발급을 다 준비해놨는데 해외로 유학을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청년 입주민도 있었습니다. 결국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청년 입주민들은 눈물로 호소하며 거리로 나와 오세훈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께서는 실제로 입주민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는 사과를 당연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 사과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청년 입주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 안심주택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민간 주택 사업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며 청년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감과 배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서울시를 믿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즉각 사과하시고 대책 마련에 좀 시급하게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10월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을 때도 오세훈 시장은 조용히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시정 질문을 한다고 하니 서울시에서 갑자기 급하게 대책 마련을 하겠다면 보증금 지급 대책 마련을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었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하고요. 시급히 청년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의원 임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세훈 시정은 자화자찬의 연속입니다. 치적삭 기용 전시 행정입니다. 졸속 행정, 엽기 행정입니다. 일상혁명이니 뉴노멀이니 하는 허황된 말로 변주 굴리기는 잘만 합니다마는 민생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비전도 없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면서요. 민생회복지원금은 못 줄 돈 준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해대더니 그러면서 왜 1,500억짜리 한강버스는 그렇게나 성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왜 700억짜리 광화문 사업은 그렇게나 성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세훈은 오롯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골몰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공표했지만 교통요금을 올려버리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습니다. 전세 사기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특별함을 내세워 본인을 돋보일 국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오세훈에게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보기 안 좋습니다. 서울 시민을 볼모로 잡고 정치 싸움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할 적기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코스피가 3,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하여 시민을 보담해야 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씨름하는 시민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서울은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의 말씀처럼 그렇게 못하겠다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일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질의하는 내내 서울시의원들이 어쩌면 똑똑하게, 어쩌면 부탁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좀 조심해달라, 준비해달라, 시범 운행해달라라고 요구할 때도 오세훈은 뻣뻣하고 오만한 그 표정으로 시의원들에게 건방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시민 앞에 송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세훈이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과 관련되었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리고 수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멈춰서 버린 한강버스, 국민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조 원짜리 서울링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대한민국 예산이 오세훈에 의해서 뻥 뚫린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안심주택은 청년 근심주택이 되었다는 우리 청년 시의원의 말씀 꼭 잘 새기길 바라며 이에 대해서 꼭 서영교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서울이 안전하고 서울이 잘 성장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꼭 책임을 묻고 우리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실정들을 규탄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